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인가? 포르쉐 찍혀있는 마스크를 쓰고 지금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 포르쉐 월드 로드쇼입니다. 월드 로드쇼는 해마다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포르쉐의 여러 모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이제 포르쉐 코리아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죠. 오늘 정말 오랜만에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 참여를 했는데, 와, 오늘 준비된 행사가 대박이에요. 와, 제가 지금까지 월드 로드쇼를 다녀본 행사들 중에서 오늘 정말 최고의 대박 행사라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는 타이칸이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국내에 출시 예정인데 오늘 미리 타이칸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이칸은 터보를 가지고 직선 가속을 체험할 수 있고, 터보 S를 가지고 트랙을 주행을 할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전기 모터차인데 터보 S 같은 경우엔 제로백이 2.8초거든요. 과연 이 전기차가 트랙에서도 정말 포르쉐 같은 느낌을 내줄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기대되는 차는 GT3 RS, 지금 이쪽에 정리를 안 해놨는데 GT3 RS를 오늘 트랙에서 타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슬라롬 같은 경우에는 박스터 T를 가지고 슬라롬도 테스트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저도 모터쇼에서 보고 실물은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네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멀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인데, 노멀. 오케이. 모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승차감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끝나시면 비상등 켜서 지금 꺼내시겠습니다. 타이칸 터보 S를 트랙에서 먼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 자, 이게 포르쉐다 보니까 역시나 이쪽에 있는 버튼, 이제 전기차라서 시동 거는 느낌도 아니지만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전원을 켜고요. 지금 저도 사실 지난번에 모터쇼에서 보긴 봤습니다만 실제로 주행은 처음이고,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딱 느낌이 핸들 엄청나게 작고요. 계기판이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는 3개예요. 지금 여기 양옆에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하나씩 더 있는데 동그라미는 3개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911이랑 카이엔이랑 파나메라는 5개고 마칸이랑 박스터 계열은 3개인데, 지금 이 차에는 동그라미가 3개만 있고, 이쪽에는 시계, 이쪽에는 온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것 똑같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그리고 레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건 없구나. 이렇게 터보 버튼, 그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똑같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조절은 여기 있는 다이얼들을 통해서 하고, 자, 그리고 기어 레버는 이쪽에 있는 이 토글처럼 생긴 거, 이걸 위로 올리면 R, N, D. 자, 비상등을 켜겠습니다. 오케이.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자, 지금 타이칸 터보 S 모델이고요. 이게 출력이 761마력이거든요. 이게 오버부스트가 작동했을 때 기본은 640마력인데, 오버부스트 작동해서 런치 컨트롤을 쓰면 제로백이 지금 2.8초라는 거죠. 참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테슬라 모델 S의 P100D를 루디크로스를 써가지고 천천히 저희 그룹 출발하겠습니다. 제로백 2.4초라는 거를 한번 그때 가속력을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2.4초가 나오진 않았겠죠. 역시 전기차라서 소리가 옹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노멀 모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 상태에서는 좀 더 승차감이 좋은 그런 상태겠죠. 일반 공공도로에서 주행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야, 좀
정말 좋다. 진짜 편하다. 지금 이 차의 주행 질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이게 엑셀을 콱 밟아버리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튀어나가지만 엑셀 조작하는 게 지금 특히나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고 그다음에 덜 밟고 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차가 움직이고 있어서 약간 좀 고성능 세단을 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 편하고 좋겠는데요. 야, 승차감이 물론 지금 이제 서킷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엄청 매끄럽고 매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제는 타이칸을 사야 되나? 사실 파나메라는 덩치가 좀 크죠. 스포츠성까지 고민해보면 사실 굳이 파나메라까지 클 필요는 없으니까 타이칸 정도가 진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이어를 레인지 모드에 놓으시고 드라이브 모드를 레인지 모드. 지금 레인지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에코 모드랑 같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주행 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자,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매끄러운데 느낌이 이제 한 랩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 랩이 더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모드 자체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신 후에 이제 메인 모니터 창에 보시면 맨 밑에 쪽에 일렉트로닉 스포츠 사운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일렉트로닉 스포츠 사운드. 자, 거기서 일렉트로닉 스포츠 사운드를 오프가 돼 있을 겁니다. 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온으로 바꿔주세요. 자, 온으로 바꾸시면 이 사운드 자체가 바뀌셨을 겁니다. 이 SF 영화에 나오는 차량에서 나올 법한 그런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멋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이야, 이거 완전 우주선 같은 소리가 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좀 올릴 겁니다. 속도를 올릴 거기 때문에 시프트 패들이 없구나.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가속 엑셀을 밟는 순간 바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시프트 패드를 당겨서 미리 회전수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프트 패들이 없고요. 야, 잘 붙는다. 오우. 야, 이게 차가 휘청휘청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막 슉슉슉 이런 느낌으로 차가 막 주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반응이 돌리시면서 차량 반응 한번 느껴보시고요. 바로 반응입니다. 야, 진짜 우주선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이번 번 속도 감소 들어갈 겁니다. 자, 스티어링 안쪽으로 믿고 돌리세요.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타이칸 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스티어링 안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따라 들어올 겁니다. 파나메라는 앞에서 좀 힘든데 타이칸에게는 상당한 속도죠. 자, 안쪽으로 더. 자, 2.4톤에 육박하는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파나메라 같은 차량보다도 가벼운데 불구하고 차량으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 정도. 근데 이게 역시 전기차가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요, 결국은 타이어가 버텨내야 되는데 지금 타이어 확인을 안 했지만 약간 언더스티어가 확실히 나거든요. 당연히 이제 또 엑셀을 과하게 밟으면 당연히 오버스티어가 되게 쉽게 발생할 정도로 지금 힘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속도도 있고 힘까지 세기 때문에 슬립은 되게 쉽게 일어나는데 차는 또 무겁고. 자, 오늘 서킷을 이렇게 타이칸으로 2바퀴 정도 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적인 특성도 좀 있고, 그리고 힘이 워낙 세고 차는 작지만 무겁다 보니까 거기에서 타이어에 가해지는 좀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런 반면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정말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감도 들고, 이거 조금 고민이 되네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로백 2.8초라는 부분이 정말 현혹이 될 정도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거면 끝인가?
근데 확실히 지금 타이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파나메라랑도 또 조금 느낌들이 다르고. 기어 레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차. 자, 일단은 저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왠지 조금 뚱뚱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요. 자, 저는 지금 타이칸을 터보 S를 타고 2랩을 지금 주행을 하고 왔고요. 느낌이 조금 특이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파나메라보다는 좀 작습니다. 근데 무거운 배터리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차가 작긴 하지만 무거운 차다라는 게 코너에서 이렇게 밀어보면 던졌을 때 확실히 좀 더 슬립이 더 잘 일어난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이게 차가 고성능인데 타이어 자체가 지금 굿이어 이글 F1이거든요. 265-35R21 뒤에는 305-30ZR21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한계 자체가 코너에서는 조금 일찍 느껴져요. 그래서 슬립이 되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느껴졌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힘 자체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영상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프트 패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엑셀을 밟는 즉시 차가 튀어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차를 가지고 분명히 이 차는 스포츠카로 서킷에서 주행했을 때도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르쉐 아니면 스포츠카들을 서킷에서 탈 때의 그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 이 차의 특성을 이해해 가지고 그렇게 주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제가 그냥 911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911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파나메라에 가깝지만 그 파나메라보다도 제 생각에 접지력은 조금 더 이 접지력 자체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코너 돌 때 엑셀을 확 밟아버리면 미끄러지는 게 한계가 아무래도 파나메라보다도 조금 더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 타이칸은요 모터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앞쪽에 모터가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타이칸은 기본적으로 타이칸 4S 그리고 터보 S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는데 국내에는 아마 터보랑 터보 S가 출시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사륜 구동입니다. 근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게 없죠. 이게 야생이야. 리얼한 소리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은 앞쪽 전기 모터가 구동하고 뒤쪽은 뒤쪽 전기 모터가 구동하고 그렇게 해서 사륜 구동이 되는 거고. 참 진짜 예쁘네요. 이게 앞에 이게 헤드램프가 이렇게 캐딜락에서 봤던 이게 약간 눈물찍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워낙 예뻐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엄청 예쁘네요. 프레임리스 도어도 이렇게 잘 이중접합 프레임리스 도어도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를 누르면 여기에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노란색 캘리퍼가 달려 있는 거는 PC12죠. 그래서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공기가 빠져나오는 아닌데 그냥 막혀 있네요. 와, 포르쉐도 막아놨어. 막혀 있는 구멍이 있다니. 자, 실내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하시고 운전자 교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죽으로 다 덮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스택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가 생각보다는 되게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내비게이션 켜니까 이쪽이 오는군요. 요거는 지금 에어컨에 대한 부분만 작동이 되나 봐요. 트렁크 열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충전하는 거 이런 게 있네요. 홈.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트립, 컴포트, 어시스턴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어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후진, 중립, 드라이브, 파킹. 여기 프레임이 없는 이렇게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요 부분도 진짜 멋지네요. 자,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적용되어 있는 여기도 911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좀 더 많이 위로 돌출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지금 길이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 등받이는
조절이 안 되는데 굉장히 꼿꼿하게 서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앞쪽 무릎 공간은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오, 생각보다 진짜 여유가 있네. 그리고 지금 발 밑에 발 공간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바닥에 배터리를 완전히 깔아버리면 그러면 이쪽 플로어가 이렇게 낮게 안 나오는데, 지금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 발 공간 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낮게 그렇게 다리를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무릎에 이만큼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붙이려면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뒷좌석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이쪽 암레스트는 좀 되게 심플하네요. 생각보다. 그냥 뒷좌석은 그냥 동승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그냥 운전자 중심, 퍼포먼스 중심의 차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머리 위 공간도 지금 머리가 살짝 지금 닿는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180이고 완전 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정도 되는데 머리 끝이 살짝 정도 닿을 정도지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높고 뒤에도 조금 깊게 파놔 가지고 머리 위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 앞에까지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좀 작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 공간은 양보할 수 있죠. 지금 세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요. 뒷모습도 보면 와, 이게 팬더가 엄청 빵빵해요. 완전 911 같은 느낌. 뒤에서만 보면 진짜 911 같은 느낌이 많이 살아있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오. 트렁크가 조금 좁긴 하네. 이 지붕, 이 깊이가 조금 좁아가지고 뭐 아주 많은 짐을 싣긴 어렵습니다만 뭐 타이칸이니까 이 정도로도 봐줘야 되겠죠. 근데 스타일이 진짜 멋져요. 요거는 터보 S 아니고 터보. 예. 아까 제가 탔던 건 터보 S. 그리고 이제 터보를 가지고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급가속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네. 단속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일단 코스 답사를 위해 네. 일반 주행으로 네. 코스를 보시겠습니다. 그냥 쭉 출발하면 되나요? 네. T 출발해서. 저희는 이 콩각펀 사이 직선주로에 대해서도 이 콩각펀 네. 어떻게 보면 딱 센터에서만 다니게 되고요. 네. 소리가. 네, 일렉트로닉 스포츠 사운드 지금 네네. 켜져 있습니다. 네. 또 크게 들리고요. 속력 줄여주시고요. 네. 자,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 되는데요. 저희는 꼬깔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유턴, 회차하셔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군요. 시작점이 이제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유턴을 하고. 네. 자, 스타트 라인 중간에 서주시겠습니다. 자, 네, 드디어. 앞에 콘 2개 서 있는 데 있습니다. 네네. 감속 구간인데요. 저기가 감속이에요? 네. 저렇게 짧아? 저기까지 속도가 100이 넘습니다. 오, 네네. 자, 저기서 풀브레이킹이 아니라 네. 지그시 꼭 지그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네. 속도 계기판 12시부터 9시 방향에 네. 녹색 불이 점등되는 게 보이세요. 네. 길어지는 게 짧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는데 회생제동인가요? 회생제동 에너지가 되는 걸 보시면서 감속하는 풀. 네. 가속은 아낌없는 풀 가속 론치 컨트롤 없이 셋돌 하나 지금 더 론치 하고 컨트롤 이따 쓰나요? 여기 부서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두의 건강을 위해 네. 머리는 헤드레스트에 딱 붙여주시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풀가속 하면 되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3, 2, 1, GO! 네, 부드러운 브레이킹. 자, 녹색 불이 길어졌다가 네,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유턴. 야, 이거 그 우주선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주선 타면 워프 그 막 빛이 옆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 지금 나는 거죠. 여기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네. 한 번만 더 하나요? 아니면 한 번만 더 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요? 여기 끝이네요. 네, 이번에는 네. 속도 계기판 옆에 지포스 모니터. 네네네. 1G, 정말 포르쉐 얘기하는 1G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네. 가속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준비되셨나요? 3, 2, 1, GO! 제가 해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네, 1G 나왔습니다. 오. 네, 이제 부드러운. 네, 야, 지금 144가 나왔어요. 이야. 네. 와, 재밌다, 이거. 이야, 대박. 그 거의 에버랜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죠. 그러게요. 와. 자, 저희는 포르쉐 써 있는 대로 그 카메라 지금 알겠습니다. 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인데, 이거. 예전에
모델 S의 P100D 가지고 루디크러스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진짜 2초 때 처음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긴 해가지고 나름 근데 진짜 대박이네요. 네. 네, 방금 이제 급가속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방금 탄 차는 터보 S가 아니고 터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 100이 2.8초가 아니고 3.2초인데, 사실 3.2초만 하더라도 2.8초 2.8초를 경험해 봤어야 되는데, 사실 2.8초면 진짜 아찔해지긴 하거든요. 3.1초도 정말 강력하긴 한데, 특히나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출발할 때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처음 딱 출발하는 순간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찔해지는 그런 느낌. 3.2초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바이긴 합니다. 근데 2.8초면 와, 정말 괜찮지 않을까. 자, 이게 가속도 이미 외국 영상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테슬라 모델 S P100D랑 급가속 하는 거 보시면 처음 출발이 터보 S, 타이칸 터보 S가 2.8초, 그리고 그 차는 2.5초 정도 되는데, 근데도 처음 출발이 별로 안 밀리고요. 그리고 중반 이상 지나가면 타이칸이 훨씬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포르쉐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스포츠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자꾸만 이렇게 모델 S밖에 없다 보니까 모델 S를 비교하게 되는데, 근데 그 차는 아무래도 세단이고 이 차는 진짜 뭐 세단이면서도 제대로 된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리가 있죠. 근데 뭐 타이칸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이칸은 전기차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충전들을 하고 있죠. 아까 잠깐 충전구를 열어봤는데 이쪽에는 급속 충전이에요. 요건 지금 급속 충전구가 장착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완속으로만 충전을 하고 있고, 밑에 것까지 같이 쓰게 되면, 밑에를 열어서 같이 쓰게 되면 이제 급속이 되는 거고, 반대쪽에는 완속 충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요게 터보 S예요. 그리고 요게 없는 차는 그냥 일반 터보고, 요 핀이 달려 있는 게 터보 S더라고요. 자, 지금 이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충전과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뭐 뉴스도 나갔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 제일 큰 단점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뭐 많이 실으면 주행거리를 뭐 500km, 700km든 갈 수 있지만, 그걸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V 전기 시스템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70kW까지 맥시멈으로 270k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잠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충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게 급속 충전으로 100%까지 다 채울 수는 없어요. 270kW를 쓴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굉장히 급속으로 하지만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서서히 완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급속으로는 80%까지밖에 채울 수 없고, 뭐 그런 점들은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급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급속을 하게 되면 또 전기 요금도 또 많이 들긴 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집에 충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집에 들어와서 밤사이에 완속으로 충전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게 하면 100%까지 충전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급속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용인 스피드웨이에 와서 그 정말 기대했던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그리고 터보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월드 로드쇼가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촉박해 가지고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국내 또 출시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시승차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첫 느낌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기대보다 더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사실 기대가 워낙 높아서 기대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디자인은 기대보다 훨씬 예뻐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디자인은 훨씬 더 예쁘다는 점, 그건 정말 만족스럽고, 실내도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안에 이제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911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그 디스플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작긴 하지만 곡면 디스플레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인테리어는 대체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속력,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짜릿하고 좋았고요. 사운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좀 우주선이 날아가는 듯한 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세단처럼 생겼지만 완벽한 스포츠카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점, 그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 거를 언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이게 차가 사실 파나메라에 비하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뒷좌석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던 점, 그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단점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차가 너무 무거워요. 워낙 무겁고 2.3톤 가까이 되는 차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이게 지금 911급이 아니고 약간 낮은 급, 뒤가 지금 300이다 보니 305거든요. 뒤가 305에 30이면 911이랑 같은 건가? 305에 30. 지금 타이어가 사실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가 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을 견디기는 조금 힘들다는 점. 그래서 기대치는 사실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기대치는 911이었어요. 정말 빠르면서 퍼포먼스가 거의 911에 준하는 퍼포먼스가 나기를 기대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더 세단에 가깝고, 그리고 무게 배분도 앞에 49대 51로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로 던진다든가 아니면 커브에서 엑셀을 조금 과하게 전개를 했을 경우에 911만큼 버티지 못하고 훨씬 더 일찍 슬라이드가 일어난다는 점. 근데 그거는 제가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 차가 퍼포먼스,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정말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와 조금 차이가 있더라,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의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터보 S 같은 경우에 2억 2,960만 원, 거의 2억 3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더 붙이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렸던 테슬라 모델 S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테슬라 모델 S P100D가 1억 초중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 차는 2억 중반으로, 2억 초중반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그만큼 이 차는 완벽한 고급차이면서 또 완벽한 스포츠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가속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제로백 2.8초를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원하면 반복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중고속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포르쉐가 정말 그게 대단하거든요. 론치 컨트롤, 어떤 브랜드들은 론치 컨트롤 자제해 주세요. 그런데 포르쉐는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언제나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론치 컨트롤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원하면 그런 급가속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고급스럽고, 그리고 또 포르쉐가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911을 가질 것인가, 타이칸을 가질 것인가, 파나메라를 가질 것인가, 그거는 이제 성격 따라 골라야 되겠죠.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데일리카로 쓰고 그리고 911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러면 뭐 퍼펙트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911을 먼저 경험해 보시고 911을 마음껏 경험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타이칸으로 오시는 것으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911의 퍼포먼스를 매일매일 즐기지는 않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 충분히 퍼포먼스도 즐기고 일상생활에서는 편안하게, 승차감도 생각보다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시내 나가면 여기 이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시내에서 타보면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해지긴 하지만, 자,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보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너무 많이 더 설명드릴 것도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고, 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승차를 받아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차의 이제 전기차적인 특성도 사실 설명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전기차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회 되는 대로 조금씩 전기차에 대해서 배터리, 모터, 그다음에 시스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타이칸 터보 S 시승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진짜 마지막 세션입니다. 론치 컨트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V11 터보 S고요. 일단 걸려있고요. 자, 갑니다.